안녕하세요. 신윤건 변호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신당부를 통해서 법률적인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이고요. 나아가서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렸을 때 그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팁을 드리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내가 잘못을 하나도 안 했는데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경우를 나눠서 그 대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인 경우도 그렇고 가해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내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 있는지는 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오래니까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수사관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 나 누구 경찰서에 누군데 언제 무슨 사건으로 고소가 됐으니까 언제 오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날에 바로 출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라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뒤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내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간에 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얘기한 날짜에 안 가도 됩니다. 물론 그냥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안 가면 물론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연락 와서 언제 나오세요 라고 하면, 제가 변호사와 상담을 해가지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좀 버실 필요가 있어요. 가해자로 몰렸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한테 뭐 고소를 했든 신고를 했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거예요. 언제 어떤 일로 나를 고소를 했는지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 그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내가 어떻게 했다, 뭐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서 나한테 혹시나 유리한 증거가 뭐가 있는가. CCTV 같은 경우에는 최장 30일이에요. 30일이 지나면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한테 유리한 CCTV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그거부터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좀 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경찰관이 언제 오세요, 그건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 편의에 따라 정한 거예요. 대부분 언제 하냐면 자기 당직일 날, 주말에 난 어차피 일하러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너도 나와라,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요. 근데 꼭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소 내용이 뭔지를 해서 정보공개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사본을 받아봐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내가 확인할 필요가 첫 번째가 있고, 확인이 되면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일로 지금 내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진술할 것이고, 물론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유리한 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전달해서 나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 행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가서 빨리 나오라니까 나 좀이라도 늦으면 경찰이 날 미워하겠지, 혹시 괘씸죄 걸리는 거 아닐까? 물론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뭐 그냥 아무 별일도 아닌데 그냥 오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따르시면 안 돼요. 평생 후회할 말이 될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제가 좀 고소장도 좀 확인하고 변호사 상담해가지고 선임해가지고 그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 된단 말이죠. 그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어차피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경찰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지키셔야 되고, 법률적인 상담, 물론 수임으로까지 이어지면 좀 더 자신을 방어하는 데 용이하긴 하겠지만, 그건 다 경제적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최소한 상담은 받아보셔야 됩니다. 상담은 꼭 유료 상담을 받으세요. 무료 상담은 잘못하면 괜히 수임만 강요해서 오히려 필요 없는 건데도 지금 수임하게 돼서 불필요한 지출이 날 수도 있으니까, 우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꼭 뭐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선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우선은 그 상담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법률 상담을 받고 나서 조사에 참여해라. 그게 첫 번째 드리는 당부입니다. 그 가해자로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다른 증거가 없고 진술만이 이제 거의 유일한 증거들인 경우 사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내 말이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믿어줘야 사실은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처음에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일관되게 쭉 이어져야 돼요. 근데 처음에 조사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당황하고 이 혐의를 벗어보려고 무조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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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가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거를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꼭 부인해야 될 게 있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이것을 인정했을 때 내가 전체 죄에 대해서 나한테 유죄로 이제 뒤집어 씌울까봐 정말로 내가 인정해도 되고 사실상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CCTV상에 나타나는 부분이라든가 뭐 옆에 조사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들까지도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거짓말이 발각되면 나머지 것도 실제로 사실을 하더라도 믿지를 않아요. 정말 인정해야 될 것과 인정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서 뭐 인정이 상관없는 것들은 다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야 나중에 그게 쭉 이어져서 일관성 있게 진술이 돼야 내 혐의를 벗을 수 있고 나의 말에 신뢰가 간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혹시나 이게 나한테 불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내가 부인하는 입장이니까 모든 걸 부인해야지, 이런 태도는 오히려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되면 그 수사기관에다가 나의 인상을 좀 나쁘게 심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얘는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있네? 수사의 방향이 오히려 나의 혐의를 벗겨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얘를 유죄 쪽으로 해서 기소할 것인가 쪽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요. 불필요한 것까지도 다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인정해도 상관없는 것 같은 거는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했던 진술들이 나중에 바뀌지 않고 쭉 이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나중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나는 이렇게 진술하겠다는 그 계획 하에서 1차 진술, 2차 진술, 3차 진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내가 어떻게 그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진술한단 말이에요. 이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얘기했다가 다음번에 또 딴 방향으로 물어보니까 그래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유리하겠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뭐 그때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진술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처음부터 내가 진술할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이 정해졌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